화려한 직장인에서 검소한 은퇴자로 생활비 50만 200만 원, 그 후에 매달 500만 원은 써야 숨 좀 쉬는 것 같았어요. 퇴직 전 직장인 시절 이렇게 말하던 분이 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점심 한 끼 1만 5천 원, 주말엔 가족 외식, 명절엔 부모님 용돈, 카드값은 늘 두둑했죠. 그런데 은퇴 후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생활비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소비는 즐김이 아닌 선택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라고 하면 막연히 쉬는 시간을 떠올리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수입이 줄면 삶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그동안 돈으로 해결하던 일상이 이제는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상으로 바뀌는 거죠.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대 분들 중 대부분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은퇴 후엔 단출하게 살 수 있지. 하지만 막상 은퇴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비 습관은 연봉보다 오래 간직되는 습관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화려한 직장인에서 검소한 은퇴자로 바뀌는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돈보다 불안이 더 무서웠어요. 58세 김정호 가명 씨의 사례. 김정호 씨는 30년간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시절도 있었고 자녀 둘은 외국 대학을 보냈죠. 퇴직 후에도 연금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자 예상치 못한 공백감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게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무섭더라고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내 존재감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은퇴 초기엔 생활비도 현역 시절처럼 썼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카드값이 나갔고 언젠가 줄이겠지 하며 버텼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예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때 김 씨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생활비를 200만 원대로 줄이는 리셋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가용을 팔고 대중교통으로 이동. 외식 대신 직접 장보고 요리. 유료 골프 대신 근처 산책로 걷기.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삶이더라고요. 돈 쓸 때보다 마음이 편해요. 김 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건 돈보다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 습관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2. 소비를 줄이니 관계가 바뀌었어요. 62세 이선희 가명 씨의 사례. 이선희 씨는 은퇴 전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은퇴 후엔 여유롭게 살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임이 너무 많았어요. 동창회, 친목회, 여행, 봉사단체. 매번 회비가 나가니까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쓰더라고요. 처음엔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조건 참석했지만 나중엔 지출보다 인간관계가 피곤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모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34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뒀죠. 이상하게 돈을 덜 쓰니까 사람 관계도 선명해졌어요. 나를 진짜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누군지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씨는 한 달 생활비를 약 22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주 2회 도서관 봉사, 주 1회 요가, 나머지는 집 근처에서 취미생활. 물질의 풍요보다 관계의 밀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걸 깨달은 셈이죠. 3. 퇴직 전 3년만 일찍 준비했더라면. 55세 박성우 가명 씨의 사례. 박성우 씨는 IT 기업 부장으로 재직하다 55세에 희망 퇴직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소일거리로 카페를 차렸지만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장사는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퇴직금의 절반을 날린 후 그는 은퇴자 재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단순했습니다. 은퇴 후엔 돈 버는 기술보다 돈 안 쓰는 기술이 더 중요하구나. 그는 이후 지출관리 앱을 사용해 매달 지출을 기록했고 매주 일요일엔 부부가 함께 생활비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비는 5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줄었고 부부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예전엔 돈 얘기만 하면 싸웠는데 지금은 같이 계획 세우고 목표를 이루는 게 재미가 됐어요.
이 사례는 은퇴 전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을 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퇴직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검소한 삶 속에서도 여유를 누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풍족한 연금 속에서도 불안합니다. 은퇴 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은퇴 후 잘 사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늘린다. 돈을 아끼는 목적이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다시 정비한다. 인간관계는 에너지이자 비용입니다.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직접 관리한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계부를 보고 숫자를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화려함은 잠깐, 검소함은 오래간다.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두려움을 덜어주는 현실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화려한 직장인이었던 시절엔 명함, 연봉, 사회적 지위가 나를 설명해줬다면 검소한 은퇴자로의 삶에서는 시간,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설명하게 됩니다. 돈을 덜 쓰는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매달 200만 원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워요.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